자, 유하. 이 어색함. 유하를 외칠 때마다 어색해지는. 오늘은 안내해드린 것처럼 적분법의 새로운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왜 갑자기 적분법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었냐? 한 달 뒤면은 수능이기도 하고, 또 이제 수능에서 어떤 주제가 나올까 고민해봤는데,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오겠지만, 이 적분이 이제 다음 교육과정에서 살짝 변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능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교육과정 변화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평가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이 변하기 전에 살짝 맛보기로 약간 녹여서 문제를 내기도 하고, 교육과정 바뀐 다음에는 교육과정 바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물어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시즌이었다. 왜냐면 지금 올해가 고등학교 1학년이 새 교육과정을 밟고 있죠. 그래서 올해 수능은 느낌이 달라질 수가 있다. 실제로 2028학년도 수능 예비문항이 나왔는데, 그 예비문항이 전체적 유형이 완전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유형과 문항 구성 방식이 6월 모의고사랑 9월 모의고사에 반영이 됐다. 비수로그에서 킬러 나오는 거, 또 이제 빈칸 추론 주관식, 그래서 이런 게 전부 예비문항에서 다 적용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바뀐 부분들까지 다 반영이 돼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수능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적분을 선택을 했다. 적분이 좀 바뀐 게 있어가지고. 그럼 뭐 어떻게 바뀌냐? 일단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2015 개정교육과정은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교육과정이에요.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수학2에서 정적분을 정의를 하고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별거 없어. 이게 별거 없는 게 문제야. 여기 써있지만 fx의 부정적분 라지 fx에 대해서 fb-fa를 정적분이라고 정의하기로 했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이게 넓이로 하든지 아니면은 부분 구조법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그냥 부정적분의 함수값 차이로 정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다음 교육과정에서는 어떻게 바뀌냐면, 다음 교육과정 2022 개정교육과정이에요. 이제 올해 고1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 교육과정인데, 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정적분의 개념을 탐구하고, 그리고 새로 생긴 성취기준이 있습니다. 새로 생긴 성취기준.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관계를 이해하고 정적분을 구할 수 있다 라고 했고요. 이 정적분의 개념을 탐구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해설에 써있지만 먼저 연속함수 fx의 함수값이 음이 아닌 경우 fx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돌통의 넓이를 정적분으로 정의를 하고 이걸 확장을 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다들 알고 있겠지만 정적분은 부호를 가진 넓이였죠? 부호를 가진 넓이였지? 그러니까 다음 교육과정에서는 정적분의 정의를 어떻게 한다? 부호를 가진 넓이로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과정은 정적분을 부정적분의 함수값 차로 정의를 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다음 교육과정에서는 정적분을 부호를 가진 넓이로 정의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지금 교육과정에서도 이걸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 다 지도를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정의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지 다 배우는 거긴 해요. 그래서 이거에 좀 방점을 찍어서 문제를 내지 않을까, 이 부분을 가지고 출제를. 그 다음에 이제 치환적분, 부분적분법 관련해서 변화가 있습니다. 또 이제 다음 교육과정은 수능에서 지금 미적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출제가 안 되죠. 다음 교육과정 수능부터는. 근데 다음 교육과정 미적분 2에서는 치환 부분적분을 똑같이 가르치긴 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치환적분, 부분적분을 하고 여러 가지 함수의 부정적분과 정적분을 구할 수 있다 라는 성취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해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적분법을 단순히 적용하기보다는 적분의 의미를 이해하고 활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분의 의미를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지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다음 교육과정에서는 이게 빠집니다. 이게 빠지고, 성취 기준으로서는 빠지고, 근데 정적분의 다양한 문제 해결 과정, 그러니까 정적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게 해봐라. 그러니까 치환적분, 부분적분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그런 문제 해결 방법들을 이용해서 적분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라. 이렇게 그냥 성취기준식 고려 사항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적분에 대해서 좀 물어볼 수 있다는 거 라는 겁니다. 물론 뭐 올해 킬러 적분이다 이런 게 아니고, 킬러 적분이다 라기보다는 여기서 수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는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 개념 지도로 되어 있죠? 마인드맵으로 이제 크게 4가지 줄기로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뭐라고 올렸냐면, 적분 문제를 하나 냈어요, 적분 문제. 어떤 적분 문제를 냈냐면, 0부터 파이까지, 파이 빼기 x에 sin x dx라고 하는 이 정적분 문제를 냈거든요. 근데 이게 풀이 방법이 4가지가 있어.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어떻게 해도 4가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4가지나 있어요. 4가지나 있습니다. 그 4가지 방법을 모두 소개를 할 거고, 그 각각의 풀이 방법이 요 가지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풀이 방법이 전부 출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의 자료 나눠준 거 있죠? 강의 자료 나눠준 거 보면은 이해하기, 적용하기, 읽어보기 라고 해서 좀 섹션을 나눠놨는데, 읽어보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교과서로 따지면은 심화 코너 약간 이제 대학교에서 배우는 거 맛보기 정도로 보면 되고, 이해하기는 이제 제가 약간 해설을 좀 해줍니다. 왜냐면 해설이 있고요. 근데 적용하기 문항들이 있는데 이거는 교과서 예제부터 해가지고 이제 평가원 기출문제 그 다음 제가 만든 거, 이거는 약간 급조한 문제라서 그렇게 퀄리티 있진 않고요. 딱 개념 확인 정도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EBS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에 한 문제씩 좀 눈여겨볼 문제가 있어가지고 적분 관련해서 그 친구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일단은 적분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4가지 카테고리 나와봤는데, 자, 먼저 첫 번째는 적분법과 정적분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의 강의 주제는 치환적분과 부분적분의 새로운 이해야, 그쵸? 그래서 먼저 적분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치환적분과 부분적분이 약간 좀 도후적인 이해가 돼 있어요. 약간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법의 역과정으로 치환적분을 가르치고, 곱의 미분법의 역과정으로 부분적분법을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 미분법의 반대로서. 근데 사실 치환적분과 부분적분은 그런 의미보다는 적분을 관통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치환적분과 부분적분은 사실상 서로 다른 게 아니고 서로 똑같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법과 정적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적분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뭘 미분의 애가 될까 해서 그 뭐를 찾는, 얘가 뭐의 미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면 사실 적분 끝난 거거든. 있을 때 얘가 네모의 미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면 이 네모가 결국에는 적분이기 때문에 얘를 찾을 수만 있다면 적분 끝난 거예요. 근데 얘를 다이렉트로 찾는 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미분법과 정적분이라고 하는 섹션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해서 a부터 x까지 ftdt, 요거를 미분하면 f다. 요건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쵸? 확장을 해서 몇 가지 정적분을 쉽게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자, 그 다음 대칭성과 정적분인데, 대칭성과 정적분은 말 그대로 대칭성이 있는 함수의 그래프에서 정적분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섹션이에요. 사실 대칭성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사실 치환적분 하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굳이 어렵게 치환하지 않고 그냥 그래프의 특징을 가지고 적분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알려줄 겁니다. 자, 보자. 그래서 치환적분, 부분적분이 뭔데? 너가 결국엔 적분법 하나라며. 그게 그거라며. 뭔데? 일단 설명해볼게요. 자, 먼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알파부터 베타까지 요런 꼴의 함수를 적분할 때 gt를 x로 치환을 해서 요런 정적분을 구해주면 된다. 여러분들은 이거 어떻게 이해했어요? 치환적분을? 이제 아마 많은 학생들이 치환적분 이해를 할 때 GT에 대한 식이 있고 GT에 미분이 있으면 그러면은 치환적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고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죠. 근데 사실 치환적분은 그런 게 아니야. 치환적분은 이 꼴을 맞춰가지고 이 꼴이 맞으니까 이렇게 넘어가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적분 fx dx를 하고 있는데 x가 gt라고 주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x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fx가 있어. 얘 적분을 하고 싶은 건데 x가 그냥 예쁘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얘가 하나의 수직선 위의 점이라고 보는 거야. 수직선 위의 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점이냐? 이게 GT로 주어지는 t에 따라 변하는 그런 x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속도가 어때요, 여러분? 얘는 속도가 g't지. 무슨 말이냐면 지금 dx가 g'tdt라는 거예요. 요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미분한 겁니다, 미분. 그래서 dx가 g'tdt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아니 이거 다 아는 건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새로운 거라며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써봐. dx라 쓰지 말고 이렇게 써봐요. d에 gt다라고 써봐. d에 gt. d에 gt다라고 써보면 자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이 g'tdt가 d에 gt가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치환을 사실 안 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치환적분을 사실 치환을 안 하는 애야. 치환적분은 말이 치환적분이지 사실 치환적분이 아닌 거야. 그냥 GT에 대한 적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미분기하에서는 미분 형식이다, 뭐 외미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D의 GT가 G'Tdt가 된다는 거는 미분기하 시간에 배우거든요. 이게 챕터 1이 나오는 거거든? 미분 형식과 외미분이라는 내용으로 배우는 거예요. X가 있는데 지금 fx dx가 x를 지금 뭘로 보면서 위치 GT로 보면서 얘가 지금 f의 GT의 G'tdt가 됐죠? 이게 대응이 됐지? G에 의해서 G스타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미분기하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번역이 뭔지 모르겠어요. 풀백이라고 풀. 그러니까 어떤 점을 다른 변수에 대해서 움직이는 위치로 보는 겁니다. 1변수에선 그렇고 하여튼 이제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치환적분이다라고 하려면 결국에는 변수를 변환을 한다는 건데 제가 하고 싶은 말 이거예요. 이거는 변수 변환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치환이지 1변수에서는 변수 변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관점을 바꾼 거야. 관점을 지금 GT에 대한 관점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실 치환적분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치환적분을 의미를 하고 싶으면 여기에 어떤 조건이 추가가 돼야 되냐면 치환을 하려면 여러분 어때요? 치환을 하려면은 정말 올바르게 치환이 되려면 1대1 함수로 치환돼야 되지 않을까? 그쵸? 이게 올바르게 치환이 되려면 1대1 함수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적분 구간이 A부터 B인데 몇 번 A, B 안에서 똑같은 값을 몇 번이고 막 왔다 갔다 해버리면 안 되잖아. 사실은 이 변수 변환 정리라는 거에는 어떤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 있냐면 변수 변환 정리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이 치환하는 친구 있죠? 치환하는 친구? 걔는 1대1 함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근데 지금은 그런 조건이 안 써있죠? 왜 안 써있어도 되는 거냐면 치환을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정말 GT에 대한 식으로 보고 GT에 대한 적분을 한 거기 때문에 그냥 관점만 바꾼 거라서 치환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서 어때요 여러분? 거기 강의자를 보면은 예제가 하나 있는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2의 t제곱 플러스 1 dt 요거를 계산을 해달래요. 그러면 이제 많은 친구들이 t제곱 더하기 1을 치환해야겠네 x로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열의 열은 그럴 거예요. 그쵸? 근데 이런 치환을 하시려면은 사실은 이런 치환을 문제없이 하시려면 1대1이 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t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친구가 t제곱 플러스 1일 거예요. 그쵸? 얘가 x인 건데 지금 얘가 x인 건데 이게 1대1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두면 안 돼요. 사실 이렇게 치환을 해버리면 안 돼. 이렇게 치환을 해버리면은 변수 변환을 해버리는 거라서 그때 변수 변환 정리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1대1 함수가 돼야 돼. 근데 치환을 안 해버려. 치환 안 해버리고 아까 말했죠? 그냥 관점을 바꾼다. 관점을 바꾼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t제곱 더하기 1은 d의 t제곱 더하기 1은 2tdt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d의 t제곱 더하기 1이 된다는 거예요. 구간 나누고 하면 되지 않을까? 맞아. 구간 나누고 하면 돼요. 그냥 관점 바꾸기만 하는 거야. 어떠한 변수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얘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냥 2의 t제곱 더하기 1에 2 마이너스를 해주면 이 나오는 겁니다. 처음 보면 헷갈리는데 자주 쓰다 보면 뭔가 편해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걸 기호적으로도 좀 익숙해지게 하려면 덩어리째가 변수로 본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그 덩어리에 대한 적분? 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이걸 좀 편하게 생각을 해주려면 얘를 D 안에다가 넣어버리자라고 생각하면 이 T를 D 안에 넣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맞춰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ETDT는 t제곱 더하기 1의 미분소니까 이렇게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치환적분을 사실
이름은 치환적 분이지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거기 강의자를 써줬죠? 정적분의 dx는 사실 정적분의 dx는 x가 dt이면 dgt의 g'T dt이다. 그러니까 요거야 요거. dgt는 g'T dt이다. 그리고 g'T dt가 있으면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코사인 x dx 이런 게 있어. 코사인 x dx다 그러면은 얘는 ds 이렇게 밀어 넣을 수 있는 거지. 이게 됐을까요? 사실상 그냥 적분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x분의 1 dx 뭘까요? x분의 1 dx? 로그, 그치, 로그 x. 이렇게 되겠죠? 그럼 2x dx 뭘까요? 2x dx? 2x dx는 d에 2x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d 안에 밀어넣기를 해주면은 굉장히 쉽게 걸 수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 해주면 어떤 효용이 있냐면은 변수 변화를 해버리면 적분 구간에 변화가 있었거든요? 적분 구간에 변화가 있었어. 근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변수 변환이 안 일어났다는 거야. 변수 변환이 안 일어난 거예요. 아까 예시에서 변수 변환이 안 일어난 거야. t가 지금 주인공이야, 계속. 그래서 얘를 안 바꿔도 됩니다. 안 바꾸고 그냥 이렇게 적분을 해버린 다음에 2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을 해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부분적 분법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 부분적 분법은 여기 써있는 것처럼 아마 뭐 그적, 미적이다 이렇게 외웠을 건데 아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적, 미적 할 필요 없고 이거 방금 배웠죠? G'T dt는 뭐라고 했어? G'T dt는 D 안에다 넣어버리면 D의 GT라고 했죠? 맞지? 맞죠? G'T dt는 D의 GT라고 했으니까 이제 막혔습니다. 어라 GT에 대한 식이 없는데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GT에 대한 식은 없어. 자, 그러면 여기서 포기를 하냐?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부분적 분법은 뭘 말해주는 거냐면 D의 GT로 밀어 넣었어.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 얘랑 곱해줍니다. 곱하고 B에 A 써주고요. 빼기. 그 다음에 GT랑 FT랑 자리 바꿔주면 돼. GT랑 FT랑 자리를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부분적 분법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기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기호적으로는 FT에 DGT가 있으면 그냥 곱한 다음에 빼기 자리 바꾼 거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써주면 F의 DG다. 그러면은 FG 빼기 인테그랄 G의 DF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을까? 자, 근데 대체 무슨 뜻이냐 그러면 기호적으로 알겠다 이거야. 대체 무슨 뜻이냐? 여러분 매개 변수를 나타낸 곡선 배웠죠? 매개 변수를 나타낸 곡선 배웠습니다. X는 FT, Y는 GT. 자, 이렇게 정의된 곡선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이 곡선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 그려준다 한번 해보죠. 자, 그리고 여기가 FA, FB가 있다 해보자. 그 다음에 GA에 GB가 있다고 해보자. 잠깐만. 이거 믿으세요? 수직이에요, 믿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인테그랄 F의 DG죠. 인테그랄 F의 DG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GT에 대해서 F에 적분한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G에 대해서 지금 DG가 있죠? DG에 대해서 F, 그러니까 X를 적분한다는 거야. DG에 대해서 F를 적분한다는 거예요. 요만큼의 넓이인 거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의 DG는 요만큼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매개 변수를 나타낸 곡선 위에서 요만큼의 정적분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별이야. 이 별이에요. 자, 근데 얘를 여러분 어떻게 구해요? 이 기역자, 그치? 요 기역자 사각형에서 요만큼을, 요 네모만큼을 뺀 게 되죠. 근데 요 네모만큼은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표현하면 DF에 대해서 G를 적분한 거잖아. A부터 B까지 G의 DF죠? 이 기역자에서 요만큼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기역자가 어떻게 됐어? FB, GB 빼기 FA, GA잖아. 이게 말하자면 뭐야? FX, GX, BA잖아. 그치? 그래서 부분적 분법은 사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역함수 적분법이 바로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단순히 기호적으로 F의 DG가 FG 곱한 다음에 자리 바꾼 걸 뺀 거다가 되는 게 아니고 이하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함수 적분법이 바로 나옵니다. 여기 자를 써놓은 것처럼 부분적 분법은 역함수가 나타낸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방법의 일반화다. 말이 좀 어렵지만 역함수 적분법의 일반화다. 부분 적분법은 사실 라는 거예요. 근데 역함수에 국한이 된 게 아니고 매개 변수로 나타낸 곡선에 대해서 일반화가 된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치환적분, 부분적분 킬러 문제들 봐주면 역함수가 진짜 많이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얘는 태생이 역함수인 거야. 얘는 태생이 역함수라서
태생 역함수 적분이라서 그래서 치환 부분 적분 킬러 문제에 그렇게 지겹게 역함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런 문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 치환 적분 부분 적분은 사실 다른 게 아니고 어디에서 출발한 적분이다. G'TDT를 D에 GT로 보는 데에서 출발한 적분이다. 근데 이렇게 밀어 넣었을 때 P적분 함수가 GT에 대한 식이다. 그러면은 치환 적분이 되는 거죠. 바로 적분 되는 거지. 근데 P적분 함수가 GT에 대한 식이 아니야. GT에 대한 식이 아니면 F의 DG다. 어떻게 한다고? 얘랑 얘랑 한번 곱해줘. 곱한 다음에 자리 바꿔. D의 G의 DF.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됐죠?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다. 다른 게 아니다. 내가 말했듯이 이거 적분 4가지의 풀이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방금 배운 적분법의 의미를 가지고 그걸 해주면 됩니다. 자, 먼저 요 식에서 보아하니 D 안에다가 몰아넣기 좋은 게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sin x가 좀 더 몰아넣기 좋아 보이거든요. sin x dx가 D에 어때요? D에 마이너스 코사인 x잖아, 그치? 아니면은 좀 더 편하게 이거를 x 빼기 파이에 마이너스 sin x dx 이렇게 쓴 다음에 얘를 D의 코사인 x 이렇게 볼까? 좋죠. 그러면은 이제 코사인 x랑 x 빼기 파이랑 접점이 없잖아. 코사인 x랑 x 빼기 파이랑 접점이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돼? 부분적분으로 곱한 다음에 빼기 자리 바꿔주면 이렇게 되죠. 근데 D의 x 빼기 파이는 1차 함수니까 그냥 dx죠. 그렇게 됐어요. 자, 코사인 x는 0부터 파이까지 정적분 0이죠. 날라가요. 얘만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파이너스 0이고요. 0을 넣어주면 빼기에 마이너스 파이에 1이니까 파이네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풀이였고 이제 두 번째 방법 알아봅시다. 산이 하나 넘어갔네요. 그다음 두 번째. 자, 미분법과 정적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뭘 볼 거냐면 로그 미분법을 볼 거고 그 다음에 곱미분과 목미분의 의미를 좀 더 재검토를 할 겁니다. 자, 로그 미분은 다들 아실 것 같은데 ln의 절대가 fx 이거 뭐죠? ln 절대가 fx 미분은 뭐지? ln의 절대가 미분은 함수분의 도함수 그치? f 프라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굉장히 중요하면 함수분의 도함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함수분의 도함수. 이 꼴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 함수분의 도함수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얘를 기억을 하셨으면 곱미분과 목미분이 좀 더 다르게 읽힙니다. 자, 우리 fx, gx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fx 미분하면 어떻게 돼?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여기 앞에 거에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죠? 자, 근데 다들 이렇게 알고 있을 거야. 아마 100명 중에 100명 이렇게 알고 있을 거야. 100명 중에 100명 알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 클레임을 걸겠습니다. 하나 클레임. 다 뭐냐면 얘는 fx, gx를 그대로 냅두고 뭘 곱할 거냐. fx분의 f'x. 뭐야? 왜 함수분의 도함수 꼴이잖아. 이렇게 된다고 클레임 걸어보겠습니다. 왜일까요? 사실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개하면 똑같아요. 맞아요. 전개하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개하면 같다. 그렇게 이해도 괜찮고 그렇게 이해도 되고요. 그치? 로그로 이해도 돼요. 로그로. 왜냐면은 양변에 fx, gx 나눠봅니다. 양변에 fg 나눠보면 어떻게 해야 돼? 양변 f 나눠요. 이렇게 했어. 그러면 함수분의 도함수꼴 나왔죠? 맞지? 이건 뭐라고? fg의 미분이라고, 그치? ln은 fg 미분이에요. 그러면 ln은 곱셈을 덧셈으로 바꿔주잖아. lnf 더하기 lng의 미분이죠. 그래서 함수분의 도함수의 합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이 등식에 대한 어쨌든 이제 납득을 하셨으면 이제 목미분도 마찬가지로 됩니다. 목미분도. 여러분, 목미분 어떻게 배웠어요? 목미분이 굉장히 끔찍하게 생겼지 않아? 여러분? 목미분이 진짜 끔찍하게 생겼어. g의 제곱에다가 이렇게 생겼죠. 자, 근데 로그미분도 이렇게, 목미분도 이렇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뭐라고? gx분의 fx에다가 이번 뭘까? 그냥 빼면 돼. 함수분의 도함수 빼기 함수분의 도함수. 이렇게 봐주면 된다고. 목미는 진짜 짬뽕하네. 됐나요, 여러분? 근데 제가 왜 굳이 이 함수분의 도함수 꼴을 살려서 쓰려고 했냐? 왜 함수분의 도함수 꼴을 살려 쓰려고 했냐? 자, 지금 꼴을 봐주면 어때? 꼴을 봐주면 어때요? 꼴을 봐주면 네모의 미분이 어때요? 네모의 미분이 네모 곱하기 모식게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뭔가의 미분이 자기 자신의 뭔가를 곱한 꼴. 지금 동그라미 미분이 동그라미 곱하기 시계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굉장히 직관적이죠. 얘의 변화가 얘에다가 뭔가를 했더니 변화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걸 많이 알고 있거든. 이렇게 생긴 거 뭘 알고 있냐면 2의 fx, 2의 fx. 2의 fx는 어때요? 미분하면 어떻게 돼? 2의 fx 곱하기 f'x죠. 합성함수 미분해주면 이 모시기가 원래 모시기에 뭔가를 곱한 꼴이 돼요. 우리가 미분을 볼 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의 변화가 얘에다가 뭔 짓을 해야 되냐 이렇게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꼴로 해석할 수 있는 미분들을 굉장히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치환적분, 부분적분 킬러들의 이제 곱미분이 막 나오는 거야. 곱미분, 목미분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의 fx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 이유가 그거 때문인 거예요. 괜히 여러분 골탕 먹이려고 문제에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로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어가지고 계속 넣어 놓는 겁니다. 문과도 변처럼 표현하고 익히면 좋지. 그러면은 이게 어떤 효용이 있냐를 또 봐야겠지? 어떤 효용이 있냐? 이제 곱셈이나 목골로 돼 있는 그런 함수를 바라볼 때 함수분의 도함수꼴을 얻어낼 수만 있다면 함수분의 도함수꼴의 합차를 얻어내도록 인수분해가 된다면 그냥 어떤 적분법 테크닉 없이 그냥 바로 이건 뭐가 미분된 거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됐을까? 자, 예를 들어서 2의 x에다가 fx 더하기 f'x 이거 지겹게 많이 봤죠? 기출문제 이런 거 진짜 많지? 자, 이거 적분하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막 어떻게 할 것 같냐면 막 부분적분도 하고 막 그러겠지?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 부분적분을 하는 게 아니라면 그냥 곱미분을 역으로 한번 추론을 해보겠죠? 이거 곱한 거 미분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때려 맞추기 식으로. 뭔지 알죠? 이거 미분한 거 아니야? 되네? 그러니까 맞네? 이렇게 하겠지? 아마도? 근데 이거를 직관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제. 근데 직관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보여줄게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함수분의 도함수 꼴이 나오도록 묶으라 그랬어. 인수분 하라 했어요. 함수분의 도함수 꼴이 나오도록. 근데 여기서 잘 모르겠는데, 함수분의 도함수 꼴이 나오려면 뭐로 묶는 게 자연스러울까? 그치. F로 묶는 게 자연스럽겠죠? F로 묶어보자. 이렇게 묶었어. 자, 그러면 이제 얘가 함수분의 도함수 꼴로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2의 x가 있잖아.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지. 2의 x에다가 2의 x 미분을 해서 함수분의 도함수 꼴 해보면 1 나오나? 체크를 해보면 되겠지. 근데 실제로 1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 1이라는 친구는 함수분의 도함수 꼴로 해석이 되는 친구였던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얘의 미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되셨어? 그치? 감각적 직관이 아니고 논리적 추론이죠. 곱의 미분법을 재해석해서 재검토해서 이렇게 이제 때려 맞추기 식이 아니고 또는 부분적분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다. 직관도 중요한데 둘 다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둘 다 잘하면 베스트.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두 번째 풀이가 나옵니다. 곱미분과 목미분의 재해석을 통해서 한번 해보면 아까는 부분적분을 썼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까? 파이 빼기 x의 sin x인데요. 얘는 잠깐만. 얘는 함수분의 도함수꼴 뭐 묶을 게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아니 뭐 이게 함수분의 도함수꼴 뭐 그럴 게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조금 테크니컬해요. 이거는 약간 진짜 끼워 맞추기 식이 맞아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한번 그냥 이 상태로 함수분의 도함수꼴을 써보는 거야. 이렇게 하고 한번 써볼까? sin x분의 sin x 이렇게 함수분의 도함수꼴 써봐요. 근데 이거 전개하면 사인이 아니고 코사인이잖아. 왜 이거 아니네? 그지? 그러면은 반대로 코사인 미분하면 사인이니까 이렇게 써볼까? 이렇게 코사인 x 빼기 사인 x 이렇게 써볼까? 어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부호 차이가 생겨버리죠? 이렇게 해버리면 부호 차이가 생겨. 그러면 그냥 부호 맞춰주려고 부호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써주면 식은 똑같죠? 식 변화 없습니다. 이렇게 쓰면 지금 함수분의 도함수꼴을 쓴 거예요. 맞지? 그 다음에 얘가 문제야. 얘도 함수분의 도함수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뭘 해줄 거냐면 x 빼기 파이분의 1을 더하고 x 빼기 파이를 뺄 겁니다. 자, 이러면은 식의 변화 없죠? 맞아요? 자,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거 쓴 이유 뭐야? 이거 쓴 이유는 함수분의 도함수꼴이라고 쓴 거예요. x 빼기 파이 미분은 1이잖아. 그치? 이렇게 되고 빼기 요만큼 빼주면 코사인 x가 되죠? 맞아? 자, 그러면 어때? 그럼 요만큼이
딱 곱미분 형태가 돼서 x 빼기 파이의 x 미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요만큼은 뭐야? 요만큼은 빼기 sin x의 미분이죠? sin x의 미분이지? 그래서 이거 뭐예요? x 빼기 파이의 코사인 x 빼기 사인 x의 미분이었다는 거야. 얘는 됐나요? 그러니까 곱미분의 대해석을 통해서 뭐의 미분이었는지를 바로 한 큐에 얻어버린 거죠. 되셨을까? 그래서 곱미분의 재해석을 통해서 원시함수를 한 큐에 구할 수가 있더라 라는 거였고, 이게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지 킬러 문제는 오히려 이렇게 풀면 쉽습니다. 이거를 이번 9월 모의고사 문제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방법도 있다. 곱미분과 목미분의 재해석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 말했듯이 어떤 방법이든 다 숙지를 하셔야 돼. 뭔 말인지 알지? 아까 성취 기준에 뭐라 돼 있었어? 성취 기준에 다양한 문제 해결 과정. 적분법을 단순히 적용하기보다는 적분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런 말 있죠? 다 거르면 안 돼요. 다 중요해, 여러분. 뭐가 더 좋으니까 이거 해야지?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관점을 다 열어둬야 돼. 자, 그 다음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라고 되어 있는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다들 아시다시피 a부터 x까지 ft 이 친구를 합니다. 이 친구를 의미를 하는데, 이 친구는 미분을 해주면 fx가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다들 알고 있을 거야. 자, 근데 이걸 떠나서 먼저 정적분의 의미가 뭔가를 살펴보면은, 정적분은 일단 기본적인 베이지컬한 의미는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부호를 가진 넓이죠? 넓이. 근데 제가 네 가지 함수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맞는데 네 가지 함수를 가져오겠습니다. h1x, h2x, h3x, 자, 네 가지 함수 가져올게요. 자, h1x는 어떻게 되냐면, 좀 아래에다 쓸까? a부터 x까지 ft dt. 이게 우리가 방금 본 함수죠? 자, 근데 두 번째, a부터 x까지 ft dt. 이거 뭐야? 이거 뭘까요? 그 다음에 a부터 x까지 f 프라임 t dt. 그 다음에 a부터 x까지 f 프라임 t의 절대값 dt. 이렇게 네 가지 함수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 그래서 조금 더 오버하면 절대값 h1x 이런 것도 있겠죠? 이동 거리다. 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전부 해석이 달라요, 그쵸? 전부 해석이 달라. 얘는 정적분이야. 구호를 가진 넓이죠, 되고. 얘는 그냥 넓이에요, 그쵸? 얘는 뭐죠? f 프라임 t dt는 뭐지? 이건 해석이 두 가지인데 둘 다 아셔야 돼요. 해석이 두 가지야. 하나는 위치 ft의 뭘까? fx 빼기 fa 맞는데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해보면 위치 ft의 최종 변화량 이렇게 되죠? 변이라도 괜찮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떤 해석이 또 되냐면, 아까 fx 빼기 fa라고 한 친구가 있어. 너무 잘했어. 이거 맞는데, 맞아요. 맞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주면 되냐면, a부터 x까지 평균 변화율 곱하기 x 빼기 a. 로도 볼 수 있죠. 뭔 말할? 평균 변화율이 뭐야? 평균 변화율이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잖아. 그죠? 평균 변화율 빼기 구간이다 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다. 구간 길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기하 선택한 친구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기하는 계속 나눴다 곱했다가 계속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4x, h4x를 봐주면 기하 선택자가 있나요? h4x는 뭘까, 여러분? h4x는 자, 위치 ft의 뭘까? 위치 ft가 실제로 이동한 거리. 빨리 써서 글씨가 망가지는 점 이해해주세요. 위치 ft가 실제로 이동한 거리예요. 됐을까? 자, 오늘 선생님이 나와준 자료에서 봐주면, 그치, 왔다 갔다 포함이야. 맞아. 이런 지금 어딨어? 여기 있다. 이런 3차 함수가 있어요. 이 친구가 있는데 뭘 물어볼 거냐면, 이게 일단 4,3을 지나요. 3 지납니다. 드르륵이 안 되니까 좀 그렇네. 하여튼 4,3 지나요. 그랬을 때 나한테 2부터 3까지 fx dx 구해줄래? 라고 하면 이 넓이를 s1이라 하고 이 넓이를 s2라고 하면 정적분은 어떻게 되냐면 s1 빼기 s2가 되겠죠? 그치? 정적분은 이렇게 될 겁니다. s1 빼기 s2. 근데 2부터 3까지 절대값의 fx dx다. 그럼 어때요? 그러면은 s1 더하기 s2겠지? 더하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때? 그 다음에 2부터 4까지 f 프라임 x dx다. 그럼 어때요? 얘는 뭐라고? 위치의 최종 변화량.
최종 변화량은 2에서 4까지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최종 변화량은 최종 변화량은 2다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어요. 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돼? 평균 변화율 곱하기 구간 길이. 평균 변화율 곱하기 구간 길이. 평균 변화율 지금 1이죠. 1. 평균 변화율 1이야. 곱하기 구간 길이 2죠. 평변 곱하기 구간 길이 2.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되셨어? 평균 변화율 곱하기 구간 길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에서 4까지 f 프라임 x dx. 얘는 뭐라고요? 실제로 이동한 거리. 2에서 4까지 실제로 이동한 거리. 2에서 4까지 실제로 이동한 거리 얼마야? 2에서 4까지는 그쵸? 2에서 일단 출발해. 그 다음에 3 거치고 그 다음에 4까지 쭉 가죠? 그러면은 2칸, 4칸 갔으니까 6인 거야. 그쵸? 요런 차이가 있다. 됐지? 절대값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막 구간 나눠서 보려 하지 말고 이렇게 한 큐에 이해할 수 있는 정적분들은 이렇게 의미를 이해해버리자 라는 거예요. 요 네 가지 함수 살펴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다. 2개가 더 추가됩니다. 하나만 더 추가하려고 했는데 EBS 나와가지고 하나 더 추가할 거예요. H5랑 H6 추가할 거예요. H5까지 하려고 했는데 H6를 추가해야겠어. EBS 나와가지고. H5X는 뭐냐면요. 이거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 A부터 X까지 X 빼기 T에 FTDT. 이거 익숙하지 않니, 얘들아? 익숙한 친구가 막. 도함수가 정적분이요. 익숙하다. 맞아. 이거 도함수가 요만큼 싹 사라지고 FTDT만 남는 거 배웠을 거야. T'의 OX는 A부터 X까지 FTDT. 요걸 다들 알고 있으시죠? 다들 알고 있을 건데 이거의 증명은 H6을 증명하는 거에서 증명될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증명될 거기 때문에 증명은 H6을 가지고 할게요. 하자 이렇게 돼요. 얘는 이 함수가 뜬다? 뭘 해석해야 되냐면 얘는 의미를 써주면 도함수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다. 되셨어? 도함수가 정적분이야. 자, 도함수가 정적분이면은 왜 의미가 있죠? 자, 도함수는 뭘 하는 친구냐면 도함수의 부호가 증가 감소를 결정해주죠. 도함수의 부호가 증가 감소를 결정해준단 말이야. 맞아? 근데 얘는 도함수가 정적분이래. 정적분이래요. 그러니까 정적분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얘의 증가가 결정된다는 거.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1, 2 이렇게 있습니다. 1타 함수예요.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은 이런 fx를 가지고 h5x를 만들었어. h5x를 만들면 얘의 증감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이 정적분을 가지고 자, h5x를 1부터 x까지 x 빼기 t에 ftdt라고 정의를 해주면 h5의 증감은 얘의 정적분으로 정의된다고. 정적분으로.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정적분 마이너스지. 맞죠? 정적분이 마이너스니까 H5는 감소하는 거야. H5는 감소하는 거예요. 그쵸? 1부터 2까지는 감소를 하는 거야. 근데 그쵸? 3까지도 감소해. 왜? 3까지도 이렇게 해주면 정적분이니까 상세 되면서 마이너스 남죠? 도함수가 계속 마이너스지? 그래서 1부터 2까지는 무조건 감소인데 2부터 3까지도 감소해요. 이런 거에 헷갈리기 쉬워. 그래서 3까지도 감소를 하고요. 감소하고 이제 3이 되니까 뭐가 돼? 3이 되니까 0이 되죠. 자, x는 3에서 0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플러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3부터는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치? 극대란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소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H5X는 어떻다? H5X는 3까지 감소하다가 3부터 증가하는 함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정적분의 부호를 가지고 도함수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고요. 요거를 일반화한 게 있습니다. 요거 약간의 일반화한 게 있는데 이게 EBS 그래서 해주는 거 원래 안 알려했거든? A부터 X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X 빼기 T가 아니고 GX-GT가 됐어. 그다음에 FT 이렇게 변했다고 해보죠. X 빼기 T가 아니라 GX 빼기 GT라고 변했다고 해보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요것도 네 가지 방식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네 가지가 다 중요해서 다 해줄까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변수를 구분해서 쓰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겠냐면 A부터 X까지 GX는 T 입장 상수니까 에다가 FT, DT 빼기 A부터 X까지 GT의 FT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미분을 해주면, 미분해주면 앞에 거 미분에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에 뒤에 거 미분 빼기 여기는 gxfx지? 사라지네?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g 프라임 x 곱하기 정적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g만큼 속도가 붙는다는 거야. h6는 얘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거의 비슷하긴 한데 지금 x가 속도가 g만큼 붙는다는 거야. g만큼 속도가 붙는다는 거죠. 그냥 정적분인데 g만큼 속도가 붙는다 라는 겁니다. 되셨을까? 이게 첫 번째 증명 방법이에요. 첫 번째 증명 방법. 됐지? 자료에 다 적혀 있으니까 보시고 다 중요해 이거 모든 증명이 다 중요해요. 진짜 이게 다 출제요새 여러분. 변수 구분을 가지고 자 그 다음에는 부분적분을 가지고 증명해볼게요. 부분적분 가지고 증명해보자. 자 하나 도입을 할 건데 라지 F를 A부터 X까지 FTDT라고 해볼게요. 갑자기 잡은 거예요. 자, 그럼 라지 F의 A는 0이 되고 어떻게 되냐면 지금 GX 빼기 GA FTDT가 해석이 바뀌어. 왜냐면 FT는 뭐야? FT는 라지 F 프라임 T죠? 맞지? 그러니까 이게 라지 F 프라임 TDT가 돼. 그래서 맞아. DF가 돼요. 그러면 이제 해석이 안 되니까 부분적분법 써주면 되죠. 그래서 GX 빼기 GA에다가 GA가 아니지 T죠? GT T에 FT에 X 이렇게 되고 빼기 FT에다가 D에 GX 빼기 GT야. 맞죠? 자 이렇게 돼. 근데 그러면 어떤 은혜로운 현상이 발생하냐면 T 자리에 X 넣어봐요. T 자리에 X 넣으면 빵 되죠? 그 다음에 T 자리에 A 넣으면 라지 FA가 0이니까 빵 돼요. 이거 사라져 통으로. 맞지? 그 다음 여기야. 여기는 어때? 여기는 지금 t에 대한 적분이니까 얘를 미분을 해주면 gx는 상수죠? 마이너스 g 프라임 t dt가 돼요.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면서 a부터 x까지 라지 ft에 g 프라임 t에 dt가 되죠? 근데 뭐 어쩌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냐면 지금 이거 미분하는 거였죠?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였잖아. 미분을 해줘. 그러면은 안에가 나온다 했죠? 라지 g 프라임 x가 되는 거예요. 근데 라지 f가 뭐였는데? 라지 F가 얘였어요. 그래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정적분 곱하기 속도가 됩니다. 되셨어? 또 부분적분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더라. 됐니 얘들아? 이런 아이디어도 굉장히 얻어가야 할 아이디어니까 챙겨놓길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치환 적분. 이렇게 조금 자요? 뒷방맹이 후려. 요거를 미분하려고 하는데, 자, 어떤 테크닉을 쓸 거냐면, 하나 가정을 좀 할게요. 자, GT를 U로 치환을 해봅시다. GT를 U로 치환을 해. 얘를 그냥 U로 치환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근데 치환적분 치환 아니라면서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제 변수 변화를 하겠다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걸 만족하는 T를 우리가 알파의 U로 쓰자. 편의상. 그러니까 된다고 하고 그런 알파 있다고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 FT는 F의 알파 U가 되죠? 아이디어만 얻어가자는 거 요거 증명하는 과정에서. DT인데 자 G 프라임 T DT는 DU죠? 맞아? G 프라임 T DT는 DU예요. 자 그러면은 DT가 뭐가 되냐면 DT가 G 프라임 T 분의 DU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은 G 프라임 T 분의 1에 DU가 되는데 여기서 지금 봐봐요. T는 지금 알파 U였지? 알파 U였죠? 자 봐봐. 그러면은 D에 알파 U가 U였잖아. 그치? 그럼 얘가 어떻게 나왔을까를 봐주면 양변 미분해봐. 미분해주면 역함수 미분이다. 그렇게 해도 되고 역함수 미분 이렇게 해주면 요거 분의 1은 알파 프라임 U였구나 라는 사실이 나오죠? 요만큼이 알파 프라임 U였다는 거지. 되죠? 약간 복잡했는데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자, 이걸 제가 굳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계속 봐주세요. 자,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G에 T가 U라고 했고 자, T가 A부터 X까지였어. T가 A부터 X까지였어요. 그럼 U는 뭐부터 뭐까지야? U는 뭐부터 뭐까지? T가 A부터 X까지니까 U는 GA부터 GX까지겠죠? 이렇게 되지? 다 왔어. 어떡하려 그래 이런 것도 못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 뭐가 느껴져? 여기서 뭘 느껴야 돼 여러분? 이런 게 진짜 킬러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거 여러분. 여기서 아무런 뭘 못 느끼면 딱 3등급인 거야. 뭐가 느껴져야 돼? 집어넣기? 자 여러분 뭐냐면은 우리가 GA부터 X까지 X 빼기 U에다가 F의 알파 U에 알파 프라임 U에 DU가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x 자리에 gx가 들어간 거 아니야? 그치, 합성이었다는 거야. 이 합성이었다는 걸 알아채야 되더라. 합성이었다는 거를. 합성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요새. 그죠? 알파 프라임 u에 du라고 하면,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 얘를 뭐 hx라고 하면, 지금 얘는 사실상 h의 gx인 거죠. 그러니까 x 자리에 gx가 들어간 거라고. 합성이라고 합성. 맞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얘를 미분하고 싶은 거잖아. 그쵸? 미분을 해주면. 미분을 해줍니다. 연쇄법칙, 합성함수 미분법 써주면 H'의 gx 곱하기 G'x죠? 자, H'의 gx가 뭔가를 잠깐 봐주면 H'x는 뭐니까 H'x는 이거 아까 배운 거죠. x 빼기 뭐시 이꼴 여기에 싹 사라지고 요만큼은 남는다고 알파 u에 알파 프라임 u에 이렇게 됩니다. 그쵸? 아까 본 거죠. x 빼기 u 사라지고 그러니까 도함수가 정적분인 거지 지금.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g를 넣는 거야. g를 넣는 거야. 이렇게 돼요. 맞죠? 그럼 이제 됐네. 얘가 알파 프라임 u du가 d의 알파 u죠. 알파 u야. 알파 u를 t로 치환해주면 dt에 ft에 이렇게 되고 그거 뭐였냐면 U가 GA일 때 역함수였잖아 서로. A부터 X까지가 되는 거죠. G랑 알파랑 역함수였으니까 A부터 X까지가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뭔 말이야? H'GX가 A부터 X까지 FT DT였다. 그래서 정적분 곱하기 속도다 라는 거죠. 요거 한 점도 굉장히 중요하죠. 치환적분 했고 합성함수 미분법 썼고 얘를 봤을 때 치환이 된 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냅다 이제 이번 구평이죠. 냅다 이런 거 박아줬어. 그러면 이걸 보고 합성인 걸 알아내듯이 정말 낯선 함수가 나와도 아무리 낯선 함수가 나와도 합성인 거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미분의 정의. 합성함수 찾는 것도 감각적 직관인가요? 연도의 킬링큐. 자, 미분의 정의입니다. 미분의 정의 가지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서 잠깐 올릴게요. 얘들아,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이런 거 미분할 때 왜 굳이 x 따로 t 따로 이렇게 했어? 왜 굳이 이거 미분할 때 x 따로 t 따로 나눠가지고 했을까요? 왜냐면은 우리가 미분법을 많이 안 배웠기 때문이야. 우리가 배운 미분법이 별거 없어요. 합차, 곱목, 합성, 역함수, 매개변수 정도밖에 없어. 함수. 근데 얘는 그런 미분법을 쓸 수가 없어. 이 상태로는. 그쵸? 나중에 뭐 편미분 이런 걸 배우면은 그런 거 할 수 있긴 한데요. 배웠다고. 그러니까 안 배웠으니까 배운 걸 쓸 수 있도록 쪼갠 거였던 거예요. 아셨죠? 편미분 배우면 편하냐고 안 편해. 절대로 하지 마. 불미스러워. 근데 수능에 그렇다면 내가 묻는 거 이거지. 수능에 과연 미분법을 쓸 수 있는 것만 나오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은 거야. 미분법을 가지고 미분할 수 있는 것만 나올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어떻게 할까? 이게 지금 딱 보면 미분법을 쓰기 어려운 구조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변수를 구분해서 미분법을 쓸 수 있도록 고친 건데 근데 그것조차 잘 안 돼. 잘 모르겠어. 복잡해져. 그러면은 도함수의 정의로 가야 되는 거야. 도함수의 정의로. 얘들아 18 수능 수학 가형 30번 맞고 100점 맞은 누나가 수업해 주잖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괜히 한 말이 아니야.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도함수의 정의를 쓰는 거예요. 도함수의 정의.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이거 너무 헷갈리니까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요? t라고 할까? 그래 t라고 하자. t에 x 더하기 h 빼기 tx. 얘가 지금 도함수지? 얘가 도함수죠? 한번 써봐. 분자를 한번 써봐요.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뭘 뺀 거냐면 a부터 x까지 gxt 복잡한 것 같은데요. 날 좀 따라와봐요. 이렇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적분 구간이 굉장히 엄청난 성질이 하나 있는데 내가 마음대로 이 사이를 쪼갤 수 있다는 거야. 마음대로 이 사이를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A랑 X 더하기 H 사이에 X를 끼워 넣어서 이렇게 한번 쪼개보겠다. 이렇게 쪼갤 수 있죠? 그러니까 A부터 X 더하기 H까지인 거를 X까지 X부터 H까지 이렇게 나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적분 구간이 같아지면서 어때요? 상쇄가 되면서 어떤 걸로 바뀌냐면 gx에 xft에 dt 이렇게 돼요. 됐죠? 이렇게 분자가 정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요 항은 지금 이제 더 이상 t에 의존하지 않죠? 더 이상 t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래서 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
자, 이렇게 됐어. 이게 분자예요. 요만큼이 이제 문제인데요. x부터 x 더하기 h에다가 g의 x 더하기 h에 전개하는 거예요. 빼기 gt, 이렇게 돼. gt, ft. 자, 이렇게 해서 나눠주면은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죠. 나눠줄 수가 있지. 자,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h분의 1을 해서 극한을 해줄 거거든. 극한 취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h분의 1을 곱해주면은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죠. 나눠줄 수가 있고 뒤에는 이렇게 되지. 여기다가 전체에 인테그랄 곱해준 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걸 h로 나눠야 되죠. 그래서 h분의 1을 해줄 거야. h분의 1을 해주면 h분의 1 여기는 h로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된다, 그치? 근데 이거를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니까 요만큼이 뭐지, 요만큼? 요만큼이 이제 딱 도함수의 정의죠. 도함수의 정의. 왜냐면 이제 부정적분을 라지 f라 쓰면 그 빼기 이렇게 되니까 도함수의 정의가 돼서 얘가 fx로 가게 되고요. 얘는 이만큼은 gx fx로 가겠죠? 얘는요. 얘는 h가 0으로 가면은 gx로 가겠지? 그래서 h를 나누게 되면 그간값이 gx fx니까 사라지는 거야. 사라지고 요만큼은 g'x가 되겠죠? 그래서 도함수 곱하기 속도 곱하기 정적분이 되더라. 좋아요. 이렇게 해서 미분의 정의로도 할 수 있다. 그거 알아봤고요. 해서 이제 이 네 가지 함수의 의미 알아봤고 인설 수리논술반인가요? 아 잠깐만. 됐다. 인설 수리논술 대비도 되겠지? f 프라임 t의 절대값. 요거의 네 가지 의미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뭐 알아봤냐면 여기까지 x 빼기 t의 ft dt a부터 x까지 gx, gt, ft. 자, 이 함수 이렇게 6가지 함수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애기들. 자, 이거 알아보자. a부터 x까지 x 빼기 t dt. 자, 이런 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얘는 미분 뭐야? X랄까? S 프라임 X 뭐예요? 얘들아, 뭐예요? 그냥 이제 요거의 정적분이라 했지? 도함수가 요거의 정적분이라 했죠? a부터 x까지 1 dt인 거야. 맞아. 그래서 x 빼기 a가 돼요. 구간 길이라는 거죠. 요런 거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 얘는 어떨까? 네. sx가 a부터 x까지 gt, dt. 얘는 뭘까요? 얘는 지금 ft가 1인 상황이죠? 1인 상황. 이런 걸 아까 뭐라고 했냐면 도함수가 요거의 속도 곱하기 정적분이라 했지? 맞죠? 그래서 얘는 g'x 곱하기 x 빼기 a가 됩니다. 맞죠? 자, 여기서 하나 더. 끝도 없어 그냥.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좀 0부터 x까지 fx 빼기 ft dt. 자, 이 친구 보자. 이 친구는 미분하면 그냥 이거 똑같죠? 똑같은데 지금 A가 0 된 거고 G가 F가 된 거지? 그래서 얘는 X의 F 프라임 X죠.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 왜 우연이 아니죠? 아까 봤는데, 아까 얘기를 했나? 아까 부분적분은 역함수 정적분이 일반화했잖아. 그래서 역함수 정적분이 XF 프라임 X의 적분이 돼요. 맞아?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얘의 정적분이 얘의 미분이 XF 프라임 X잖아.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0부터 X까지 FX 빼기 FT DT가 TF 프라임 T DT라는 거 맞죠? 근데 얘가 역함수 정적분이라며. 그럼 얘가 실제로 그런가? 이거 실제로 그런가?를 봐주면 여러분 그렇죠. 자, y는 ft가 있어. t축이에요. x라고 하는 점이 있어. 그래서 ft를 잡았어. 그쵸? fx를 잡았어. 그래서 fx에서 ft를 뺐어. 요만큼이죠? 요만큼이고 이걸 0부터 x까지 적분한다 했죠? 요만큼이죠? 그래서 정확히 역함수 정적분과 일치하죠. 우연이 아니었던 거야. 이게 미분이 xf 프라임 x였던 이유는 우연이 아니라 T련이다. 이게 의미 자체가 역함수 정적분이기 때문에. 되셨어? 선생님 너무 로맨틱해요. 그래요. 이해를 좀 하셨을까? 그래요. 내가 빨리 다시보기 올릴 테니까 복습 많이 하세요. 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거 알면 뭐가 달라지는데. 이거 알고 내 인생이 달라지나? 연도대학교 다니고 내 인생이 달라질까요? 자, 아까 0부터 파이까지 파이 빼기 x에 sin x dx 이거 적분하자 했죠? 맞아? 이거 아까 파이라 했거든? 왜 파이일까? 한번 봐주면 0부터 t까지 t 빼기 x에 헷갈릴 것 같으니까 x 빼기 t에 dt. 자, 요거를 우리가 fx라고 해보자. 자, 그럼 문제에 뭘 묻는 거냐면 f 파이가 얼마냐는 거거든요? 맞지?
F8가 얼마야? 라는 거랑 같잖아. 맞아요. 이해해요. fx 이렇게 정의할 때 그 자리에 파이를 넣은 거, 파이를 넣은 거가 요 값이니까 대답 안 하지? f파이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fx를 한번 구해보자는 거지. f'x는 요만큼 사라지고 그냥 정적분이라 했었죠. 정적분. 맞아? 따라오는 건가? 아, 근데 사인 t의 적분은 구할 수 있죠? 코사인 t의 x 0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치? 1 빼기 코사인 x야. 그러면 fx는 요거의 적분이죠? 요거의 적분이야. 그러면은 x 더하기 x 빼기 nx가 되겠죠? f0 0이니까 f0은 0이다를 써주면 fx는 x 빼기 sin x라는 거지. 그 f파이 얼마? f파이는 그냥 파이죠. 뭐 하는지 알겠어요? 뭐 하는지 알겠어? 요 함수를 가져와서 요 함수의 함수값으로 해석을 하고 요 함수가 대체 뭔가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실제로 fx를 구한 거지. 이런 방법. 이게 세 번째 방법이에요. 세 번째 방법이고. 자, 네 번째 방법. 다들 아시는 거야. 요거는 너무 유명해서 별로 얘기를 할 건 없는데요. A부터 B까지 fx, dx가 있어. 얘는 먼저 평행이동을 해도 같죠? 자, 요거를 확인을 일단 하셔야 돼요. 요걸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 평행이동을 해도 정적분 바뀌지 않는다 라는 걸 확인을 해주면 교과서에 나온 개념인데 우함수, 기함수 용어는 안 써. 용어는 안 쓰지만 우함수, 기함수 뭔지 아시죠 다들? 우함수는 이 친구, 기함수는 이 친구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근데 이 친구들의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뭘까? 그 다음에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 뭘까요?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우기는 기죠? 우제곱이 그래요? 자, 이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그리고 우함수와 기함수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우함수는 2배의 0부터 a까지죠. 우함수가 플러스 느낌이고 기함수 마이너스 느낌이요. 아주 좋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홀짝성은 부호랑 관련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a부터 a 기함수는 뭘까요? 0이죠? 0이야. 요거를 우함수, 기함수랑 평행이동. 자, 요 내용이 합쳐지면은 지구가 멸망해요. 아니고 우함수, 기함수랑 평행이동이 합쳐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fx가 g의 x 빼기 p라고 해볼게. 그러니까 g를 p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예요. 근데 g는 이제 우함수인 거야. 그러니까 우함수를 p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이게 뭘까요? 얘는 뜻이 뭘까? f는 뭐의 대칭이다? 우함수를 p만큼 평행이동했다. x는 p의 대칭이다. 라는 거는 P의 대칭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X는 P의 대칭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면 보통은 이렇게 해줍니다. F의 이 P-X를 한번 확인을 해봐요. 그럼 대입을 해줍니다. G에다가 이 P-X 빼기 P니까 G의 P 빼기 X죠? 근데 얘가 우함수니까 G의 X 빼기 P 이렇게 부호를 바꿔도 되죠? 자, 근데 G의 X 빼기 P는 fx라며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되죠? 그래서 뭐다? X는 P의 대칭이라는 거는 요런 등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X는 P의 대칭이라는 걸 어떻게 주냐면 이 P-X는 요렇게 준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 빼기 X가 fx랑 같대.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주면 돼요? X는 3의 대칭이구나. 쌤 너무 헷갈려요. 헷갈리면은 얘랑 평균 내면 돼요. 평균 내면 돼. 평균 내면 3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같은 논리로 이 P 빼기 X가 마이너스 fx다. 이렇게 되면은 점대칭이겠지, 점대칭. P,0 대칭이에요, P,0 대칭. P,0 대칭. 쌤, 근데 왜 굳이 P,0 대칭이에요? 뭐 A, B 대칭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 근데 A, B 대칭은 별 의미가 없어요. 0 대칭이 훨씬 중요합니다. 0 대칭을 해주면 요 기함수 성질 있죠? 기함수 성질을 그대로 쓸 수가 있고 만약에 A, B 대칭이다 라고 하면은 A, B 대칭은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B를 뺐을 때 G라고 하면 GX 빼기 B가 A, 0 대칭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GX 빼기 B가 A, 0 대칭이다 라고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점대칭이 일반적인 점대칭이 나와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기 때문에 A, B 대칭 안 달아주나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0 대칭과 X는 P 대칭 이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때 똑같이 이 논리를 쓸 수가 있어. 똑같이 이제 우함수가 아니라 선대칭이야. 선대칭 해주면 선대칭이고 점대칭 해주면 점대칭이고 선, 점 해주면 미안해요.
선, 점대칭이다.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 똑같은 논리를 써서 선대칭은 2배, 점대칭은 0. 점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같아야지, 같아야 되죠. 모두 P에 대해서요. 지금 P에 대해서. 같은 점에 대해서. 됐죠?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우함수, 기함수, 성질 정도는 나오고 있는데 이걸 평행이동과 접목을 시키면은 이런 선대칭, 점대칭, 일반적인 상황까지 생각을 해야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얘들아 무슨 일이 생기냐면 0부터 파이까지 파이 빼기 x에 dx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sin x가 여러분 어때요? sin x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 2분의 파이가 있어. 자, 그러면은 선대칭이에요. 2분의 파이의 선대칭이라는 거야. 맞죠? 쌤, 근데 얘는요. 파이 컴마 0대칭인데요? 안 되는데? 안 똑같은데? 적용 못하는데?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저는 옆으로 밀면 돼. 자, 어떻게 밀 거냐면 파이를 어떻게 해요?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로 쪼개봐. 자, 그러면은 2분의 파이에 0부터 파이까지 sin x dx 더하기 0부터 파이까지 2분의 파이 x sin x dx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2분의 파이의 선대칭이고 얘는 뭐야? 2분의 파이 점대칭이죠? 점선 곱해주면 점이라고. 2분의 파이 점대칭. 0부터 파이까지 점대칭이니까 이거 0이 되는 거지. 빵이 돼버리고 얘만 계산해주면 돼요. x는 한 뚜껑이 2니까 답이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네 번째 풀이에요. 됐나요?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죠? 이거를 네 가지 풀이를 다 해봤는데 어때요? 참 억지스러운데 이게 다 출제 요소가 된다니까? 어디서 뭔가 이거 어디선가 평가 기출문제에서 봤던 건데 싶은 게 굉장히 많았죠? 뭔가 이 아이디어가 뭔가 익숙한 맛인데 하는 게 있죠? 근데 그 익숙한 맛이 계속 나올 거야. 지금 평가 문제들이 상황이 좀 낯설지라도 익숙한 맛을 좀 낯설게 조미료를 뿌리는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익숙한 맛을 계속 단련을 하세요. 됐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너무 많다 그치? 너무 많다. 몇 문제만 좀 뽑아서 풀어볼까? 몇 문제만 좀 뽑아서 풀어보죠. 근데 또 다 해주고 싶구나. 1811330 해주나요? 그렇죠. 해줍니다. 일단은 이번 9월 모의고사였던 30번 풀어주고 29번은 중간만 풀어줄게. 중간만. 다들 사다리꼴 넓이로 잘 풀었던데 어차피 해설지 다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작년 수능이었죠. 이거 작년 수능 요것도 해주고 다 해주고 싶어. 큰일 났어. 30번 그 다음에 20번까지 해줄게요. 다른 거는 뭐 다 해주는 거잖아. EBS 빼고 다 해주는 거잖아. 미안해 EBS 아니 몰라 그냥 빨리 해줄게 그냥. 자 30번 볼게요. 30번 여러분 풀이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EBS에서 풀어준 건 어때요? EBS 풀이는 그냥 부분적분 요라하는 거죠. 부분적분 겁나하기 이게 첫 번째 풀이고. 자 오늘 우리 뭐 봤죠? 적분 풀이 방법이 4가지나 있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근데 그 4가지 중에서 4가지 뭐 했었냐면 적분법, 미분법, 그 다음에 함수, 그 다음에 대칭성 이렇게 4가지 있었죠? 적분법, 미분법, 함수, 대칭성 4가지 있었는데 대칭성은 없으니까 대칭성 안 될 것 같고 적분법 쓴 거는 EBS 보세요. 저도 써놓긴 했습니다. 두 번째, 자 미분법과 정적분. 아까 미분법 재해석할 때 뭐라고 했죠? 함수분의 도함수를 얻자고 했었지. 요걸 한번 볼게요. 2의 fx는 어때요? 1 더하기 x의 f 프라임 x의 gx니까 gx는 어때? 1 더하기 x의 f 프라임 x의 2fx죠? 자, 오케이. 자, gx 나왔습니다. gx는 2의 fx에 1 더하기 x의 f 프라임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함수분의 도함수꼴을 얻자라고 했었거든? 함수분의 도함수꼴? 되죠? 여기서 함수분의 도함수꼴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묶어야 될까를 조금 추론을 해보면 2의 f의 미분은요 어떻게 생겼냐면 f 프라임 x의 2의 fx죠? 맞아? 그래서 함수분의 도함수가 f 프라임 x가 돼요. 맞지? 지금 얘가 함수분의 도함수인 거야. 맞아요? 자 그럼 얘만 남기고 묶어야 되니까 x로 묶는 거죠. x로 묶어. 자 그러면은 x분의 1 더하기 f 프라임 x라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잠깐만. 여기 봐 여기 뭐야? 함수분의 도함수꼴이죠? 요거에? 맞지? 자 그럼 이거 그러면은 그냥 곱미분이라고. 곱미분이니까 x 2의 fx의 미분이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gx는 x 곱하기 2의 fx의 미분이다. 되셨지? 그래서 요거 가지고 풀면 문제 끝납니다. 문제
문제 끝나고요. 이 이후는 알아서 하는 걸로 해설지도 있으니까 해설지 제가 썼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함수 가지고 풀기. 30번 중에 가장 쉬운데 인정. 함수 가지고 풀기 뭘까? 지금 조건을 보니까, 조건을 째려보니까 어때요? 조건 째려보니까 gx 있고 x, gx 있다 맞죠? gx 있고 x, gx 있어. 잠깐만. 그럼 내가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냐면 hx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 1부터였나요? 1부터 맞죠? 1부터 x까지 gt가 아니고 x 빼기 t에 gt, dt 이런 함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은 지금 적분 구간이 1부터 2까지니까 h2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찢어지니까 1부터 2까지 2 빼기 t에 gt, dt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어때? 2배의 1부터 2까지 g에 빼기 1부터 2까지 t의 g 이렇게 되죠? 근데 1부터 2까지 gt가 34라며 t의 gt는 53이라며 그쵸? 계산해주면 15인 거죠. 맞아? hx라고 함수를 잡아버리면 h2가 15인 걸 아는 거고 h1이 0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해하셨어? 그리고 또 뭐도 할 수 있어. 우리 이렇게 준 함수는 도함수 바로 알 수 있다 했죠. 도함수는 정적분이라 했지 그냥? 여기 사라지고 정적분이라 했죠? GT, 맞아? 근데 우리 방금 봤죠? GX의 미분은 GX는 X2의 F의 그 미분이잖아. 응? X2의 FX의 미분이잖아. 요거죠? 적분하면 어떻게 돼? 적분해주면 T의 2의 FT X1이니까 X2의 FX 빼기 2의 F1이죠? 근데 F1이 얼마야? F1이 4ln이지. 여기 4ln이니까 계산해주면 16이죠? 16. 맞아? 좋아요. 내가 뭘 알고 있는 거냐면 H'X가 X의 2의 fx 빼기 16이라는 거야. 돼요? H'X가 xfx 빼기 16이래요. 문제가 뭘 묻는데 문제 x2의 fx 적분 구하래. 1부터 2까지. 얘 적분이 필요한 거예요. 2의 x 곱하기 2 fx의 1부터 2까지 적분은 1부터 2까지 h' 더하기 16 h2 빼기 1 더하기 16입니다. h2가 뭐였냐면 15였고 h1이 0이었거든. 답이 31인 거죠. 됐니 얘들아? 만약에 이게 설마 그럴 일 없겠지만 이거는 떠올렸는데 이거는 못 떠올렸다. 그럴 수 있잖아. 그치? 이건 떠올렸는데 이건 못 떠올렸다. 그런 싱크빅한 친구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요 과정에서 그냥 부분적분 해줬어도 돼요. 요 과정에서 2의 fx 더하기 x의 2의 fx f'x 그냥 그대로 적분을 해줘도 똑같이 나오겠다. hx를 그렇게 정의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왜냐면은 gx 적분 있고 x, gx 적분 있으니까 이 모두를 포함해서 작성을 해주려면 함수를 얘밖에 없지 우리가 배운 것 중에는 이 gt 적분 있고 t, gt 적분 있잖아. 이거를 모두 포함하는 적분이죠 얘가. 그래서 hx를 도입을 한 겁니다. 두 개 꼴 주어도 외우면 되냐고. 외우지 마. 근데 이제 도함수는 외우죠. 도함수는 얘네들 도함수 외웁시다. 요거 얘 도함수 외우고 도함수 외우고 x, fx 이딴 식 나 막막했는데요. 한 줄기 빛이 너무 좋아요. 꽤나 빡세겠구나. 29번은 다들 잘 풀어가지고 제가 뭐만 해줄 거냐면 요 부등식 해석만 좀 해줄게요. 부등식 해석만 좀 해주겠습니다. 다들 사다리꼴 넓이로 잘 해석을 하셔가지고 사다리꼴 넓이로 다 해석을 하셔서 그거는 제가 굳이 언급을 하지 않을게요. 근데 이제 사실 사다리꼴 넓이로 푸는 것도 괜찮은데 그것도 괜찮으시다 잘한 거야? 다른 방법도 있어. G 구할 때 그냥 특수를 찍고 풀었다고? 진짜로? 제가 제공해드린 해설지 보면서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 사다리꼴 넓이로 안 가면 어떻게 되는가를 좀 볼게요. 사다리꼴 넓이로 안 가면 어떻게 될까? 이거 잠깐 전개를 좀 해주면 곱하기 2 해주고 얘를 라지 gx를 해볼게요. 라지 gx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g'x는 gx가 되죠. 요거 정리를 해주면 x 더하기 x gx가 빼기 2의 라지 gx 이렇게 되니까 얘가 부등식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쌤 뭐 어쩌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 뭐라고 했었지 얘들아? 뭐라고 했냐면 함수분의 도함수꼴을 얻을 수 있도록 한번 묶어보자 라고 했었어. 함수분의 도함수일 수 있도록 묶어보자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라지 gx로 묶으면 라지 gx를 묶으면 어때? x분의 2 이렇게 되나요? 그치 이렇게 묶이죠?
이렇게 웃깁니다. 맞죠? 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x는 도함수가 1이거든. 아래래? 뭔가 좀 이상합니다. 좀 이상해. 아래래? 쪼개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좋은데. 그치. x제곱을 떠올렸으면은 아주 잘한 거죠. x제곱은 함수분의 도함수가 x분의 2거든. 그치. 제곱을 떠올렸으면 굉장히 잘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은 x제곱분의 gx의 미분인가? 라고 할 수 있어. 이거 마이너스니까. 이거 마이너스니까. 근데 얘는 지금 부등식이죠, 부등식. 부등식이니까 양변을 x 세제곱으로 나눌 수가 있죠? 이 부등식은 양수일때 성립하니까 x 세제곱으로 나눠. 자, 나눠주면 좀 어려워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눠줬더니 x 세제곱으로 나눠줬더니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목미분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야? x제곱분의 gx의 미분이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x제곱분의 1도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얘는 마이너스 x분의 1이 미분이에요. 맞죠? 그래서 합쳐서 써주면 x제곱분의 라지 gx 이 x의 미분이에요. 얘가 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되죠? 와, 슈붕방! 그러면은 무슨 뜻이야? 그러면은 함수 gx 빼기 x제곱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거죠? 미분하고 싶다를 느끼라고? 그건 아닌데? 하여튼 감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 자, 근데 우리 이거 문제 풀어본 친구들 알겠지만 0부터 2까지가 10이야. 0부터 2까지 10이야. 그치? 0부터 4까지가 얼마야? 0부터 4까지는 문제에서 2부터 4까지가 주어졌지. 2부터 4까지가 26이라니까 0부터 4까지가 36이죠? 맞아? 자, 무슨 말이냐? 라지 g의 2가 10이고 라지 g의 4가 36이라는 거야. 맞지? 자, 그때 자, 감소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x에다 2 넣어봐. 요거 2 넣어봐. 요거죠. 자, 얘가 뭐라고? 10 빼기 2 나누기 4. 2야. 맞지? 4도 대입해봐. G4 빼기 4의 제곱이야. 32에 16이야. 2죠. 자, 무슨 말이야? 얘가 감소하지 않아요. 감소하지 않아. 근데 2에서도 2고 4에서도 2야. 그러면 무슨 수함수밖에 안 돼? 상수함수밖에 안 돼. 2랑 4 사이에서 gx-x의 x제곱은 상수함수라는 거야. gx는 2x제곱 더하기 x야. 문제 굉장히 잘 만든 문제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거 풀이 2가지 적었으니까 아마 이거 푸는 친구들 거의 다 사다리꼴로 했던데 그 사다리꼴로 할 때 좀 근거를 어떻게 잡는지를 봤으면 좋겠어. 그거는 제가 안 해줄게요. 선생님 멋져요. 해설때 제가 열심히 써놨습니다. 봐요. 자, 그다음 28번. 28번도 다들 잘 풀었을 것 같은데 이게 F'이 1을 기준으로 해서 1에서 0이고 F'이 1, 0이고 1 좌우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죠. 프라임이? 아닌가? 플러스 마이너스인가? 그쵸?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자, 그러면은 fx가 이렇게 1에서 극대를 갖는다는 거죠? 뭐 그 정도는 알겠다, 그치? 그런 상황에서 t,ft라는 점에서 접선을 긋고 곡선과 접선과 y축을 둘러싸인 넓이를 gt라고 하세요. 이거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GT 어떻게 쓸 수 있냐면 T는 0부터 T까지 접선이 어떻게 써지냐면 F'T에 X 빼기 T에 더하기 FT 여기서 FX를 뺀 거지. 맞아? 근데 이제 좀 보이지 않니 얘들아? 이제 좀 보이지 않아? 아닌가? 봐봐요. 제가 조금 이게 X랑 T랑 위치가 바뀌어 있어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 이런 함수 적분할 때 x랑 t랑 바뀌어있는 경우도 왕왕 볼 거예요. x랑 t랑 바뀌어있는 경우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생긴 것도 왕왕 볼 거야. 자,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쪽은 구간 변수가 있고 이쪽은 적분 변수를 몰아주면 돼. 헷갈릴 때는요. 됐나요? 그러니까 x랑 t랑 되게 헷갈리잖아. 위치 바뀌어 그러면은 구간 변수가 왼쪽, 적분 변수가 오른쪽 이렇게 몰아주면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때? 자, 지금 적분 변수 x죠? F'T에다가 F'T는 그거니까 상수니까 빼주고 여기가 바뀌었어, 그치? 자, 그러면 이때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0부터 t까지 t 빼기 x dx 이렇게 써주면 되고 0부터 t까지 ft에 빼기 fx dx라는 겁니다. 익숙하죠? 너무 익숙하다, 그치? so 익숙. 맞지? 0부터 t까지 t 빼기 x dx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뭐예요? 아까 봤듯이 곱하기 1이 생략된 거니까 그냥 0부터 t까지 dx다
그래서 t라는 거죠. t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얘가 t예요, t야. 자, 그러면은 얘는 뭘까, 얘는? 미분한 게 t래. 미분한 게 t면 뭐야? 얘는 그냥 2분의 t 제곱인 거지. 맞죠? 또 0에서는 0이어야 되니까. 미분한 게 t니까 얘는 2분의 t 제곱인 거예요. 2분의 t 제곱. 자, 얘는 뭘까? 얘는 아까 미분한 뭐였죠? d에 dt 해주면, 그쵸? 얘는 속도가 붙고 구간 길이 t 이렇게 속도 붙고 구간 길이 t.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뭐가 되냐면 0부터 t까지 얘를 적분한 거지. t에 f'x에 f'x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도함수가 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자 G1은 뭐죠? G1은 F'F'F'F'은 0이니까 0부터 1까지 X의 F'X dx가 G1이 되고요. 되고 그다음 G'을 구하라 했지. G'을 어떻게 구하냐? 요거 미분해보면 되죠. G'T는 마이너스 F2'T에 2분의 T의 제곱에 자 더하기 F'T에 이렇게 된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미분해주면 t, f't가 되면서 날라갑니다. 됐죠? g't는 이렇게 돼요. g't는 이렇게 되고 g'1은 마이너스 f, 2'1에 2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2'1은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 계산하시면 되고 얘는 얼마지? 2분의 3이래요. 계산해주면. 근데 이거는 뭐야? 이거는 그냥 계산해야지. 저스트 계산이죠. 근데 x, fx 그냥 계산해줘야지. 그냥 계산해주면 되지. 계산할 수 있잖아. 계산 못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시한적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6분의 5 더하기 2분의 1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이게 좋아할 수밖에 없는 주제예요. 요 두 개가 이게 좋아할 수밖에 없어. 진짜로 괜히 이거를 외우라 하는 게 아니에요. 됐죠? 나만 알아야지. 오늘 평가원이랑 가장 가까워진 날이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풀었어요? 이것도 열심히 막 전기해서 풀었지? 자, 얘는 어떻게 풀면 조금 쉽냐면 자, 라지 fx를 어떤 상수 c 더하기 뭐랄까 p부터 x까지 ft dt라고 쓸 수가 있죠. 라지 fx가 부정적분이라 했잖아. 근데 정적분 이렇게 쓰면 부정적분이죠. 그래서 라지 f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3에 fx 더하기 3은요 3c 더하기 x 더하기 3까지 ft d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아요? p랑 c는 그냥 제가 아무렇게나 잡은 거예요. 상수라고. 이런 상수가 있지 않을까? 잡은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여기다가 x부터 x 더하기 3까지 x 빼기 t에 ft에 dt를 더하라 그랬어. 아, 정적분해. 맞아요. 고마워요. 이렇게 하라 했죠?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 p를 가지고 쪼개줄 수가 있죠? p를 가지고 쪼개주면은 ft에 dt에 빼기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게 적분 구간 쪼갠 거예요. 쪼갰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앞에 얘를 지금 더하고 있잖아. 맞죠? 더하고 3ft 더하고 있잖아? 그럼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거 맞니?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죠. 맞아? 자, 그러면은 gx가 사실은 어떤 상수 c 더하기 t에 x 더하기 3에 x 더하기 3 빼기 t에 ft dt 빼기 p x 더하기 x에 x 빼기 t에 ft dt라는 거예요. 그럼 어때? g'x는 뭐예요? p부터 x 더하기 3까지 ft dt 합성이 된 거니까 빼기 p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가 돼요? 도함수가 x부터 x 더하기 3까지 ft dt라는 거예요. 되셨어? 그러니까 gx는 뭔지 모르겠는데 gx는 도함수가 x부터 x 플러스 3까지 구간에서 fx의 ft의 정적분이라는 거지. 3칸짜리 정적분을 옮기면서 이제 봐달라는 거죠. 맞죠? 자, 근데 gx가 x는 5에서 극대값을 갖는데 맞죠? 잠깐 여기 날리고 하여튼간에 지금 얻은 건 뭐냐면 g'x는 x부터 x 플러스 3까지 ft dt예요. 제가 이 문제를 만들어 온 이유가 있어요, 얘들아. 이 아이디어가 18수능 30번 그 문제에 똑같이 써요. 보세요. 이렇게 되죠? 자, 일단 fx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예요. 그쵸?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2차 함수인데 지금 이거 2칸이야, 2칸. 3칸짜리 구간을 막 옮기면서 그 정적분을 볼 거예요. 정적분의 부호를 볼 겁니다. 3칸 좀 더 길어.
정적분의 부호를 막 보고 있는 거야. 막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선 정적분 부호가 얼마예요? 이렇게 와. 정적분 부호가 양수야, 양수다가 0이 언제 될까? 0이 언제 될까? 이거 2대 1일 때 넓이 0대잖아. 정적분 0대잖아. 2대 1일 때. 그죠? 정적분이 왜 0이 되죠, 이때? 그 3차 함수 비율 때문에 그렇죠? 얘랑 얘랑 같잖아. 왜 그래? 얘랑 얘랑 있고. 넓이가 같다는 건 뭐예요? 도함수의 넓이가 같다는 거는 차이가 같다는 거지. 함수값 차이가 같으려면은 요만큼이니까 2대 1이어야 되지. 그죠? 그래서 2대 1이어야 되니까 3차 함수 비율 관계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그래서 지금 뭐였냐면 G'이 지금 플러스였다가 G'이 되고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언제를 기점으로 하냐면 x가 2a-2일 때, 그쵸? x가 2a-2에 있을 때 이렇게 0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가 극대겠네. 2a-2가 5라는 거야, 그치? a는 2분의 7이 되는 거고. 극소가 언제냐 그랬어. 극소는 언제일까, 여러분? 극소는 지금 이걸 기점으로 해서 마이너스가 됐는데 마이너스 하다가 0 되고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때 이렇게 있을 때가 극소가 되겠다. 그러니까 x가 뭘 때? x가 2a-1일 때. 그죠? 6인 거지. 그래서 k는 6이고 a는 2분의 7이다. 그래서 답은 21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구간을 움직이면서 정적분이 언제 0이 될까? 그거 가지고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증가 감소 판단하는 거. 되게 괜찮은 문제죠? 자, 이 아이디어가 수능에 쓰입니다. 쓰여요. 선생님 뭐야? 막 이제 이게 제가 요 풀이를 한 사람이 있을까? 해가지고 정말 이분 저분 다 찾아보고 문제집도 다 보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의 모든 풀이라는 맞나? 세상의 모든 풀이라는 이제 그 EBS 강의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18, 30번을 푼 게 있거든요. 근데 진짜 개 많아. 진짜 엄청난 계산 파티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신 직관적으로 푸는 거. 요때가 극소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세상의 모든 풀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여기 없어. 일단 이게 풀이 방법이 한 4가지가 소개된 것 같아요. 4가지 소개된 것 같은데 한 분은 이제 미분을 그냥 하셨고 한 분은 그냥 구간에 따라서 그냥 적분을 하셨고 미분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극대극소 정의인 것 같은데 직관을 섞은 그런 풀이를 하셨고 또 한 분은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일단 제가 푼 방법은 현장에서는 막 엄밀하게 풀진 않았어. 솔직히 말하면 현장에서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논리를 쓰긴 했는데 뭔가 엄밀하다는 느낌 못 받았어. 일단 여기에다가 요거 한번 좀 궁금하신 분 찾아보시고 여기다 연더스 풀이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이 4가지 풀이는 문제집에도 있고 뭐 인간 강사들도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넷 중에 하나로는 다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 익숙하실 건데 제가 한번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풀이를 했냐면 현장에서 푼 풀이가 제일 궁금하지 않겠어? 아닌가? 현장에서는 이제 어디까지 엄밀했냐? 이제 집에 와서는 어디까지 엄밀했냐? 이런 걸도 얘기를 하면서 또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얘기해줄게.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극대극소의 정의를 가지고 하려고 했어요. 집에 또 풀었어. 왜냐면은 시험장에서 엄밀하지 않은 것 같은 거야. 뭐지?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다시 한번 엄밀하게 풀어봤죠. 그래서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fx를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친구는 이렇게 생긴 함수라는 거 다들 아시겠죠? 자, 그럴 때 어떤 홀수 k에 대해서 코사인 파이 x dx를 t라고 정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쵸? 이제 알파에서 극소고 음수가 된 극소값인데 음수인 극소값을 갖도록 알파를 찾아달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일단은 잘 모르겠고 일단 솔직히 너무 추상적이야. 이거를 뭔가 얘랑 코사인을 곱한다? 말도 안 되지. 너무 추상적인 거야. 다들 직관이 뛰어나신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못했어요. 얘랑 곱한데 곱해서 얘를 이렇게 옮겨가면서 곱해가지고 뭐가 제일 커지냐를 만다를 본다는 거야. 난 솔직히 그거 못했고 나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추상적일 때는 가장 정의 입각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극대극소의 정의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절대값이 충분히 작은 h에 대해서 g의 t 더하기 h
빼기 GT. 자, 요거 있죠? 요거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인데, T가 있으면은, T 더하기 H가 있고, T 있으면은 극소라는 거는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그쵸? 이렇게 되는 그러한 T를 찾아야 한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알파를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뭘 써봤냐면은, G의 T 더하기 H 빼기 GT를 한번 써봤어. 난 잘 모르겠는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좀 헷갈려. fx가 t에 따라 바뀌는데 그래서 그냥 저는 현장에서 그냥 t 이렇게 박아버렸어. t. 왜냐면 t에 따라 바뀌잖아, f도. 그러면 k부터 k 플러스 8까지 f의 t 더하기 hx 빼기가 아니죠. 파이 x 빼기 k부터 k 플러스 8까지. 근데 이거 사실 생략해도 되는데 이렇게 되지. 근데 적분과 같기 때문에 t 더하기 hx 빼기 f의 t 코사인 파이 x dx. 요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맞지? 근데 이렇게 쓰고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여기서 뭔가 그래도 기분이 좋았던 게 뭐냐면 이게 너무 판단하기 싫어, 이 함수가. 왜냐면은 결국엔 1차 함수 빼기 1차 함수야.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서 이제 약간 좀 뭔지 알죠? 현장에서 뭔가 이 길이 맞나 보다 하면 약간 좀 지릴 뻔하는 거 있거든? 이게 맞나 보다 하면 약간 이제 기분 좋아지는 그런 게 있어. 근데 살짝 이제 지릴 뻔 하면서 이제 뭘 판단을 했냐면 얘는 일단 요 t 더하기 h 마이너스 1 t에서 f의 t 더하기 h x 빼기 f의 tx가 어때요? 여기에서는 지금 f가 더 크잖아. ft가 더 크잖아. 중심이 t인 게 더 크죠? 중심이 더 t인 게 크니까 요만큼 h거든, 여러분. 기울기 1이잖아. 요만큼 h칸이고 h칸이니까 h 마이너스 h가 돼. 그치? 그리고 이제 t 더하기 h에서 t 빼기 1까지는 f의 t 더하기 hx 빼기 ftx가 h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기분이 좋았어. 여기까지는 기분 좋았는데 현장에서는 뭐가 이제 걸리적거렸냐면은 여기가 좀 나머지 부분이 좀 걸리적거리는 거야. 나머지가 걸리적거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뭐 어떻게 처리할 수 있다 할까? 할 수 있다 할까? 하고 그냥 무시를 좀 해버렸어. 무시를 하고 근데 이게 결국엔 지금 뿔마 h라는 건데 h를 너무 나누고 싶은 거야. 왜냐면은 지금 극대구속 판정하려고 빼긴 했는데 뿔마 h니까 h를 너무 나누고 싶잖아. h를 나눠봐. 아니지, 미분계수 정이지. 평균값이 아니고 미분계수 정이죠.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h를 0으로 보내면은 g't를 구하는 거란 말이야, 사실상. 근데 g't를 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극대구속 구하는 거니까. 요만큼이 이제 약분이 될 거고 코사인만 남는 거거든. 코사인만 남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유효한 구간이 어디인가를 봐주면 지금 t-1부터 t 플러스 1까지가 살아있는 거죠. 다른 데는 다 0이지, fx는. 맞죠? 그러니까 공통 구간이 유효하다는 거야, 지금 얘는 적분 구간이 k부터 k 플러스 8까지고 지금 얘는 살아있는 데가 t 빼기 1에서 t 플러스 1이니까 유효한 구간이 여기예요. 교집합으로 써주면. 맞아? 그래서 일단 현장풀이래요. 현장풀이는 일단 0으로 갈 때 h분의 gt 더하기 h 빼기 gt는 이제 뭐가 되냐면 t-1 t 플러스 1 교집합에 k에 k 플러스 8에 여기가 h 약분되니까 x dx 이렇게 되거든? 얼마? 근데 이제 마이너스인 데는 어디였냐면 여기였거든요. 마이너스였던 데는 이제 구간이 어떻게 되냐면 h가 0으로 가니까 t 빼기 1부터 t까지 코사인 파이 x dx. 근데 이제 지금 공통 구간이 전부. 그래서 빼기, 더하기, 여기는 그냥 플러스 h였죠? 그래서 h가 0으로 가니까 t부터 t 플러스 1까지 파이 x dx 이렇게 되죠. 그래서 g't가 요 정적분인 거야. 방금 문제랑 굉장히 비슷하죠? 도함수가 정적분이야. 그래서 그 정적분의 부호만 따져주면 돼요. 유레카. 그래서 이제 방금 문제처럼 이렇게 하면서 이 t-1과 t 플러스 1을 옮기면서 부호를 봐줍니다. 근데 뭐라고? k부터 k 플러스 8까지 공통 구간에서를 보는 거예요. 자, t-1, t 플러스 1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옮겨. 정적분의 부호가 도함수가 되는데 지금 이게 어떤 애였냐면은 t-1부터 t까지는 마이너스예요. t-1부터 t까지일 때는 마이너스고 t부터 t 플러스 1까지일 때는 플러스였죠. 그래서 어떻게 표시를 했었냐면 t라고 하고 여기는 마이너스야, 여기는 플러스야
하고 관찰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아까보다 좀 응용된 형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어떻게 되면 지금 이렇게 들어오면 구간 들어오면 마이너스죠. 맞지? 지금 공통 구간 보는 거니까 정적분이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하다가 요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K 플러스 1까지 아니죠. 여기서는 이거는 확실히 근거가 있죠. 왜냐면 코사인은 점대칭이니까. 여긴 정적분 마이너스고, 그치? 정적분 마이너스고 이제 플러스죠. 여기까지 해주면은 플러스가 생기면서 사라지죠.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가주면 아까 문제랑 똑같은 거야. 여기서 정적분이 t부터 t 플러스 1까지는 음수였다가 0이 되고, 그쵸? 지금 0 된 점이 어디예요? k죠. 음수였다 0 됐다가 플러스. 그러니까 극소가 k라는 거지. 극소가 k라는 거죠. 그 다음이 문제야. 그 다음이 이제 마이너스인 구간이 생겨요. 마이너스인 구간도 이제야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요만큼 플러스 부분 생겼죠. 플러스 부분 생겼고 마이너스 부분.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를 취하니까 플러스죠. 그래서 계속 플러스 하면서 갑니다. 여기서 0이 돼요. 0이 되고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쵸? 여기서 마이너스가 추가됐고 또 마이너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극되고 이렇게 가면서 여기서도 극소가 되겠죠? 이거를 반복을 해주면 k 플러스 2, 4, k 플러스 6, 8까지 도함수가 정적분인데 좀 반띵해가지고 서로 부호가 다르긴 하지만 좀 더 확실하게 해주죠. 부호를 오히려 헷갈리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극소인 점을 찾았고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주면 여기에 있다고 하면 fx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치, t가 k 플러스 1일 때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정적분한 거 있죠? 평행이동 시켜주면은 뭐랑 같겠냐면 사실상 평행이동 시켜주면 이렇게 있고 0, 1, 2 평행이동 시켜주면 얘랑 그치 평행이동 시켜주면 똑같으니까 그치? 얘랑 곱한 게 되는 거죠. 1 빼기 x 빼기 1이거든. 이거에 코사인 파이 x를 0부터 적분을 한 게 극소값이 돼요. k 플러스 2에서의. 근데 k 플러스 2만 비단 그런 게 아니죠? k 플러스 2만 그런 게 아니고 k 플러스 4일 때 마찬가지고 k 플러스 6일 때 마찬가지예요. 그쵸? 근데 아까 말했죠? 선대칭. 자, 코사인 파이 x는 x는 1 선대칭이야. 얘도 x는 1 선대칭이야. 맞죠? 그럼 얘는 두 배 0부터 1까지 요만큼 0부터 1까지는 절대값 풀어주면 x니까 x의 코사인 파이 x야. 맞죠? 대칭성 적분 딸깍. 그치.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부분도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곱해지면 얼마일까? 자, 그거는 얘 같은 경우에 평행이동 해주면 요만큼 생각하는 게 되는 거고 요만큼 생각해주는 게 되는 거죠. 평행이동 해주면.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요거의 절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알파1, 얘가 알파2, 알파3, 알파4, 알파5고요. G의 알파1이랑 G의 알파5는 뭘로 같을 거냐면 0부터 1까지 x의 코사인 파이 x 나머지는 2배라는 거죠. 하고 이제 요걸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나 요게 계산이 어렵더라고.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2 이거 하나만 계산해주면 끝이죠. 근데 답이 그래서 21이 나오거든? 그래서 나는 좀 이제 어떤 부분이 좀 걸렸냐면 여기 있죠. 요 나머지를 어떻게 날렸는가 여기가 내가 걸렸다는 거야 자꾸. 나머지를 생각 안 했는데 이게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자꾸 그게 걸린 거야. 그리고 마지막 요것도 계산이 뭔가 좀 이상한 거 뭔가 잘못한 거 아닌가? 근데 답이 20이 나가지고 말했었죠. 21이라고. 연던 21이랑 30일을 진짜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숫자라서 그냥 고민 안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답이 21이었던 거에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 이번 수능 29, 30 두 개 21, 32로 찍을게요. 그럼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논의를 할 수 있겠는가? 그걸 이제 시험 끝나고 생각을 해봤는데 나머지에 대한 부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거는 f의 t 더하기 빼기 f의 tx 있죠? 나머지 부분에서 얘의 차이가 뭔지는 몰라도 어때요? h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마이너스 h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맞아? 나머지 구간에서는 뭔지는 몰라도 이렇게 쓸 수는 있잖아. 자, 그리고 이제 뭘 할 거냐면 f의 tx 하고 코사인 파이 x를 곱하는데 코사인은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얘의 최대 최소에는 영향 주지 않아요. 맞죠? 그리고 구간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 정적분 성질 가지고 양변에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뭐 한다고 했냐면 AH를 나눈다 했거든. AH를 나눈다 했거든요. 이렇게 되고. 자, 그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요. 피적분 함수가. 근데 적분 구간은 어떻게 돼요? 적분 구간이 전부? 적분 구간이 전부 0으로 가죠. 적분 구간이 전부 0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또는 1의 적분은 전부 0으로 수렴할 겁니다.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나머지 부분이 0으로 간다. 이렇게 해주면 완벽하죠. 되셨나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나머지 구간의 길이가 0으로 가고 있고 이 샌드위치에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에 구간 길이 0은 0이니까 대치동 어둠의 스킬 좀 가자 암여놓고 근사로 처리하려 했는데 직관적 알아서 무시하고 답내 현역 연도 뭔가 이제 약간 어쨌든 고등학교 수학에서 극한은 한없이 다 간다니까 자꾸 이제 자기 합리화를 했지 한없이 다 가시잖아. 그렇게 했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도함수 구하는 게 이렇게 안 해도 돼. 나한테 0으로 가시잖아. 이렇게 안 해도 되고 그냥 제가 알려준 거 있죠. 오늘 알려준 거 있잖아. X팩의 T꼴 요거 이용해줘도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요. 오늘 배운 거 그대로 쓰이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T 빼기 1, T 빼기 1 겹치고 T 더하기 1, T 더하기 1 겹쳐가지고 아니 도함수가 바로 나와. 이렇게 도함수가 바로 나와요. 해서 이제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근데 G'T를 이렇게 구해버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공통 구간이라는 거에 대한 또 확신을 못 해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거를 뺐잖아. 이거를 빼가지고 공통 구간에서만 생각을 했고 근데 이 함수는 따로 빼서 생각을 한 거였잖아. 그렇죠? 그래서 도함수가 이렇게 써지긴 하는데 이거와의 공통 구간에서만 생각하는 거다. 라는 게 미분의 정의로 하면 딱 알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공통 구간에 대한 논의를 못 하긴 해. 그건 조금 아쉽긴 해요. 저 T 빼기 1부터 T 플러스 1까지의 적분은 맞는데 이렇게 접근을 하면 T 마이너스 1부터 T까지 T 플러스 1까지의 공통 구간이다. 라는 논의가 되지만 이건 안 된다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집에 어떻게 나와? 문제집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구간별로 다 쪼개가지고 하나하나 다 접근하고 이런 풀이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풀이를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고 오늘 제가 아까 말했었잖아. 미분법이 안 되면은 도함수의 정의를 써봐라 라는 거. 그거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고. 근데 진짜 님들 저도 이걸 생각한 게 여러분 확신을 차가지고 미분의 정의를 쓴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해볼까?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으니까 정의를 써본 거야. 잘 모르겠을 때는 오히려 정의로 가는 게 빠를 수 있어, 여러분. 알겠죠? 이거는 진짜 여러분 뼛속에 새기세요. 시험장에서 잘 모르겠으면 정의로 가보자. 그래요.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손에 문신해서 수능 보러 가겠습니다. 정의롭게 풀어야지. 맞아, 됐죠? 그리고 이제 저희 수교련 교수님 있는데 수교련 교수님이 거의 10년 가까이 평가원에 있었던 분이거든요. 부연구원 이런 거 아니고 정규 연구위원으로서 이제 수능이랑 임용고시랑 이제 출제에 들어가셨던 분이에요. 수교련 교수님이. 그리고 이제 그 평가원에서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고 10년 가까이. 당연히 뭐 했겠어요. 평가에서 왔고 우리는 막 입학을 했고 그럼 뭐가 제일 궁금해. 그래 수능 비하인드 진짜 궁금할 거예요. 핸드폰 못해요. 그거 어떻게 낸 거예요? 컨펌 어떻게 했어요? 이런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제 제일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 힘든데 또 재밌으셨나봐 수경 교수님은. 문제를 낸다기보다는 약간 뭔가 문제를 막 낸다기보다는 같이 약간 좀 토론하는 느낌이래. 되게 문제 돼야지 이런 느낌 아니고 그냥 일과가 그렇대. 일과가 토론하고 토의하고 약간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문제 검토도 있는데 수교련 교수님은 검토보다는 이게 교육과정에 맞는가 그거에 대한 그런 논의를 진짜 많이 하셨다고 했거든. 교육과정에 맞는가 그리고 성취 기준을 뭐라고 볼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수능 시험은 결국에는 컨펌은 누가 한다? 컨펌은 수교련 교수님이 한다는 거야. 아니 수학과 교수가 아무리 날뛴들 수교련 교수님이 컨펌을 안 해주면 빠꾸 먹는 거야. 비슷한 식의 수학 봤었는데 다시 돌아가 킬러 플레이 못할 것 같다.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상태에서 돌아가잖아? 나 계산 개 못해서 다 못 풀어. 그래서 이제 그런 잡돌이스러운 얘기를 듣고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물어봤죠. 30번 어떻게 만드나요? 너무 그렇잖아. 이제 대학교 1학년이면 고등학교 4학년이야. 금쪽이들이 다 몰려가지고 30번 어떻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봤지. 당연히 물어봤지. 그랬는데 이제 수교련 교수 약간 시크하셔. 약간 뭔가 답을 정확하게 알려주기보다는 생각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말도 하시는 분 있잖아. 근데 기분 나쁘지 않아. 뭐라고 했냐면 극대극소 저희가 뭐였죠? 라고 마셨어. 극대극소의 저희가 뭐였죠?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뭐 답 나왔죠. 극대극소의 정의라는 거지. 개감지나? 그렇지. 아무래도 수교과다 보니까 다들 수학을 다 잘하거든. 수교과니까 다들 수학을 잘하는데 그래서 21번, 29번 막 이런 거는 물어보지도 않고 30번 막 오로지 30번만. 근데 대충 아이디어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아이디어를 같이 토론을 한다고 하더라고. 말했듯이 토론.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이 캐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누가 브레인스토밍처럼 계속 막 의견을 얘기를 하고 막 하면서 수렴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어. 막 사설 모의고사 같은 거 다 보나요? 저한테 물어봤는데 사설 모의고사 보긴 보는데 그 많은 걸 어떻게 봐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긴 했어. 근데 많은 걸 어떻게 다 봐요? 보긴 보는 것 같아. 유명한 거 정도 보시나 뭐 그런 것 같아. 그리고 그게 있대. 약간 통계를 보긴 한대. 그러니까 통계를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나 이런 게 있으면 점수가 뜨잖아. 등급컷이 뜨잖아. 등급컷. 그런 거랑 정답률 같은 거 있잖아. 정답률을 많이 보긴 한대. 통계도 하시는데 그러니까 통계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왜 보냐면은 그것 때문에 보는 거야. 이거를 또 내자. 교육청에서 참고하지. 참고하지. 정답률이 낮은데 이거가 너무 중요한 개념이다. 애들이 이거 잘 못하네? 이거 5개념 갖고 있네? 하면 또 평가한대.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 익명장 구독권 선물 감사합니다. 원폭장, 미니언장 축하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공부하실 때 많이 틀린 거 있죠. 사람들이 많이 틀린 거 철저히 복습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걸 알았어. 수능 문제는 정말 쉬운 게 아닌 이상 풀이 방법이 한 가지면 폐기된대. 풀이 방법이 하나면 폐기된대요. 폐기.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공부하실 때 해설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더 풀이를 새로운 걸 보려고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 풀이가 괜찮네 하고 그 풀이에만 매몰돼 있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 풀이를 봐야 한다는 거. 풀이가 하나면은 노노노 컨펌 안 해줌. 그러니까 왜냐면은 풀이가 하나면은 왜 컨펌이 안 되냐면 평가론에서 배우는 거거든. 평가론에서 뭘 배우냐면 풀이가 하나라는 거는 그거예요. 이 출제자가 의도를 담았다는 거야. 이게 용어가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의도를 담았다는 거예요. 그 출제자의 의도를 못 따라가면 방법이 없는 거야. 노리고 만든 거라고 하면 이해되려나? 그런 게 있잖아. 이건 진짜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너무 틀에 박힌.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같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사설 모의고사가 좀 그런 게 많다는 거지.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그래서 사설이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고 기출문제를 여러 방법으로 푸는 게 훨씬 도움 된다더라고. 폴리아 선생님 극대화하시나요? 그쵸. 오늘부터 기출 풉니다. 그쵸. 그러니까 기출을 풀 때 해설을 무조건 2개 이상으로. 알겠지? 그게 진짜 중요해.